있는 상태고, 그죠? 그러니까 땡 잡았다죠. 오히려 이제 군산에서 전주에서 군산까지 가갖고 전주에서 바로 코를 잡고 군산에서 전주로 오는 시간은 훨씬 짧아지죠. 소청동은 전주 들어가는 입구니까. 그래갖고 이제 룰루랄라 되죠.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마음이 그런 거에 대해서 룰루랄라 하면은 어쩔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어? 먹자골목 최대 먹자골목 갔는데도 콜 하나 이거 좀 거시기 하다 해갖고 앉아보는데 2시간 동안 나한테 진짜 최대 먹자골목인데 2시간 동안 한 콜이 안 올 수도 있다고. 자동 배차 안에서는 제가 그걸 겪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건 하늘의 뜻이라고. 종교는 없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막 자기를 자책하겠어요? 나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거잖아요. 내가 최대한은 그래도 최대의 도시, 아니, 그 전주시에서 그래도 최대한의 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최대의 먹장국을 갔는데 평화동이 떠가지고 이전에 평화동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폭불복이 너무 심하다는 차원에서 평화동 하나를 안 접었더니 2시간 동안 나한테 자동 배차 안 해서 콜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부분 내 능력 범위를 벗어난 하늘의 뜻에 맡겨야죠. 그거 갖고 그 2시간이라면은 그때는 사람들은 많아요. 사람들은 분명히 콜이 나올 것 같은데 막 보이는 게 사람이에요. 막 다 술 먹고 왁자지껄 하고 근데도 안 나온다니까요. 저한테 콜이 없겠어요? 이게 저보다 더 이제 빠른 이제 기사님들이 이제 많이 모이시겠죠. 저보다 더 가까운 이제 기사님들한테 배차가 먼저 간 거겠죠. 때가 안 맞아서 저도 가까이 있는데 제 차례까지 안 오고 이제 기사님들이 이제 다 배차를 이제 오면은 다 수락을 늘려갖고 저한테 2시간도 안 나온 경우죠. 그랬다고 해갖고 저의 능력 한계를 벗어난 경우라 여기 있으니까 한 10분 있다가 20분 있다가 나와야 평소에는 한 10분이면 나오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배차는 나와야 하는데 라고 해갖고 여기 아니라고 해서 저쪽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해갖고 저쪽 있는 곳으로 가갖고 그쪽에서 또 20분 있다가 그거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그거는 진짜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사람들은 다 깔려 있다고 하면 저기지만 사람들 다 있는데, 뭐, 여기 좀 안 나온다고 해갖고, 물론, 500m 그렇게 걷지 않아요. 한 100m 정도 수초에 가서 이쪽에서 한번 GPS 받아볼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날은 운이 없다라고 하늘의 뜻이 맡기고, 왜 없을까? 그거 갖다 막 자체가 수입이 없다고 해갖고 이걸로 제가 맨 처음에 그랬답니다. 제가 왜냐면은 이 사람이랑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전날에는 이렇게 해갖고 콜수도 그렇게 많이 안 탔는데 시혜권이 맞아가지고 수수료 빼고 10만 원 넘게를 초보가 이렇게 벌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전날에 이렇게 벌었으니까 오늘에도 열심히 뛰어보면 운때까지 맞아야 하는데도 운도 안 맞고 시혜권도 없는데 시내권으로 10만 원 만들려면은 몇 콜을 뛰어야 합니까? 근데 운까지 안 맞는데 전날 막 기대 심리가 있어갖고 그 다음날에 오늘 이렇게 벌 수 있을까라는 기대 갖고 안 나오겠습니까? 이거 툭툭 털어버리는 마음이라는 게 또 그것도 메탈이 지나야지 이게 그렇구나라고 다음을 기약하자라는 마음이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오늘 수익이 진짜 한 4만 원밖에 안 나. 수수료 빼면 일한 시간은 6시부터 나가고 집에 도착하면은 늦으면 9시가 돼갖고 깨어있는 시간은 15시간을 깨있었는데 물론 15시간 다 일을 했다면은 그거 4만 원 5만 원 벌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그 15시간을 어디 가서 놀진 않지만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시간 대비하고 여튼 일은 안 했어도 깨있는 시간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며칠 그게 엄청 속상하죠. 전날에 대한 그 기대 심리를 갖고 나왔는데 수수료 빼고 나니까 4만 원밖에 못 벌어버리니까 맨 처음에 그걸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랍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털어버리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됐죠. 그렇게 해야 자기 정신 건강에 더 좋고, 딱 다음에 보면은 꼭 좋은 때가 온답니다. 그 운때가.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그래갖고, 손님을 다시 이제 군산에서 전주 모셨는데, 송천동인데,
또 희한하게 송천도 목적금 얼마 안 돼서 그냥 글로 가자 눌러라 몇 분 안 되고 4만 8천 원을 벌었단 말이에요. 수수료 빼고. 그랬는데 송천동 가는 찰나에 목적동 가는 찰나에 바로 또 뜨는 거예요. 한 2, 300m 안에 익산 가는 게 이제 전주에서 익산 가는 게 이제 2만 원이지 않습니까? 20%니까 4천 원 빼면은 16,000원 얻는 거죠. 그죠? 딱 여기까지만 해서 운 때는 이제 여기까지만 바라야겠죠. 만약에 바란다면 그러면은 48,000원에서 맞는가 모르겠네. 48,000원에서 전주에서 익산 가는 거 2만 원이니까 20% 빼면은 4,000원 빼면 16,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안에 48,000원 플러스 16,000원 하면은 6만 4천원 맞나요? 여튼간 6만원 넘을 것 같아요. 단시간 때 그렇게 벌어요. 15시간 동안 있으면서 5만원도 못 벌을 때가 있는데 3시간 안에 6만 4천원을 그냥 수수료 빼고 순수익만 그렇게 나온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송천동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익산에서 전주 가는 초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주 시내에서 송천동에서 전주시 안쪽으로 들어가자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게 나름대로 좀 큰데 송천동은 익산시에서 전주는 송천동이 초입이라고 했으니까 송천동에서 익산은 진짜 몇 분 안 걸려요 진짜. 쉽게 말하면은 신호위키 저기 하고 뚫리면은 진짜 20분 안, 거짓 20분 안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3시간 안도 아니고 이렇게 맞으면은 이때 이렇게 해갖고 바로 6만 원 넘게 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익산 가면은 또 바로 뭐 합니까? 웬만하면은 시외권을 또 잡으려고 하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그냥 지금은 그래요. 운이 좋은갑다라고 생각하지. 그땐 그랬죠. 이거 좀 왜 글지 하면서 막 나름대로 룰루랄라죠. 그렇게 일비 하다 보면은 안 버는 때 폭삭 주저앉고 그게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도 오늘 잘 벌리는갑다. 그냥 때가 맞는갑다. 그냥 마음 그냥 갖고 그냥 해요. 기분 이제 조금 다른 데보단 좋죠. 조금 더 벌리는데 좋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뭐 돈이 이렇게 벌었다고 이제 뭐 6만 원이 되었으니까 오늘 나는 하루 일을 하면서 몇만 원을 채우자는 그 개념이 없어요. 일이 언제 어떻게 수익이 될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일하는 동안에는 최선만 다하자라는 개념이지. 내가 지금 단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4시간 내에 만약에 수수료를 빼놓고 나서 7만 원을 벌었다. 단시간 내에. 그러면은 그냥 익산까지 돌아왔으니까 익산에서 매크로를 더 타면 10만 원을 넘기니까 그냥 익산 시내콜만 타자. 저는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게 너무 왔어도 돈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수익이 고정적이지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도 그런 차원에서 운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벌리면은 이때가 맞는갑다 싶으면은 바로 익산에 왔으면은 이 10만 원이 시내권 매코를 타도 이게 넘어가더라도 저는 우선 시외권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시권이 뭐 익산에서 전주 가봤자 30분 정도 걸리고 짧으면 길면 이제 평균적으로 익산에서 부산 가봤자 30분 아니면 가니까 그 아니면은 한 꼴을 타면은 익산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익산에는 시내권을 타면은 기본 8,000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8,000원인데 뚜벅이 기사로서 8,000원을 받으면은 거기서 수수료가 2,500원 무조건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500원이잖아요. 그잖아요. 한 콜 띄움으로써 5,500원이고 이제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또 시내콜을 타야 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먼저 시외콜을 먼저 봅니다. 시내콜이 이렇게 바로 있어도 그냥 시외콜이 그러니까 5분 안에 거리에서 또 있다면 바로 잡아갖고 군산으로 빠지든 전주로 빠지든 바로 빠집니다. 빠집니다. 그래서 수익을 그냥 막 해갖고 막 계산하지 않아요. 얼마 벌었나, 얼마 벌었나 하고 얼마에서 채우면 뭐 시내콜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저는. 그냥 가가지고 또 전주 가가지고 또 시외콜 먼저 봅니다. 시외콜 먼저 봐갖고 만약에 자동 배차 반경 안에 안 들고 안 들어도 이렇게 딱 1km, 2km 해갖고 딱 해갖고 만약에 전주에서 부산 가는 것이 있다. 근데 3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요금을 택시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누름으로 인해서 내가 배차를 받을 반경이라 1.5km가 된다면은 그것이 있다면 그걸 잡아요. 그게 이제 그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겪어야지만이 아는 노하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이 지금 이 주제가 속도를 내지 말자였는데 없는 대로 돌아와 버렸네요. 여튼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끝내야 하나? 그래서 운이 맞으면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10번이면은 익산에서 시에콜 위주로 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번이면은 잠시만요. 10번이면은 제가 10번이면은 익산에 8번은 전주로 가고 군산으로 가고 8번은 익산으로 10번 중에 8번 평균 8번은 못 돌아온다는 이유가 제가 전주에 가갖고 전주 손님을 모셔가지고 익산에 오는 콜을 전혀 잡지 못해서 8번을 오는 게 8번을 못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경우는 저는 익산에 다시 와도 다시 전주가 있으면은 그게 새벽 1시, 2시, 3시까지는 전주 가는 게 있으면 전 잡아요. 그냥 잡아요. 자꾸 또 전주로 가고. 군산보단 전주가 낫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도시의 크기에 따라서 홀수가 이제 훨씬 거좀 제가 봤을 때는 콜이 100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전북 연합이 나오니까 전북권은 100이라고 하면 전주에서 보통 한 조금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거의 7, 80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로 가면 오히려 기회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익산에 왔다고 해도 새벽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그때면은 만약에 콜 대리기사가 없어서 이게 안 잡히면은 2만원이 될 게 25,000원이 될 수가 있고 진짜 아침에 다가온 다음에 2만원이 될 게 3만원이 또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가지고 전주 군산을 가서 익산을 못 돌아온 이유가 그거예요. 8번은 제가 바보라서 익산 바보같이 일을 해서 못 돌아온 게 아니고 익산을 다시 오면 또 거기를 타요. 또 탔다가 또 익산을 오면은 시외권 있으면 또 다시 가요. 전주로 가요. 그렇게 시외권 위주로 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익산이 오는 게 없다 하면은 전주에 시내권을 타는 거죠. 왜냐면 마냥 시외권만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맞춰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맞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새벽에도 전주가 있고 군산도 있다 하면은 거기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은 동창이 밝아오면은 동창이 밝아오고 노구지리가 우주지리는데 얼마나 콜이 있겠습니까? 다들 이제 그때는 들어가고 그때까지 술 아침까지도 드시는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가 없는 분들, 택시로 이동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법이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12시 이후로는 콜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아침 콜 20%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뭐 어디 수도권 기준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데일리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지방에는 하나의 쇼당이 붙지 않는다. 어차피 새벽에 없는 거 콜수 더 없어졌다입니다. 윤창호법이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콜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걸 탄답니다. 타고 나서 이제 타다 보면은 아침이 되면은 이제 6시가 넘어도 이제 6시까지 이제 6시 조금 넘으면 이제 첫 차들이 이제 어디 위치에 몇 시에 있는 거를 다 이제 카카오맵에 나오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온다, 익산에 와서 제 첫 콜 뛰는 데다 제 차를 놓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지금 과속하자의 말자의 주제였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돌아와 버렸습니다. 연관성이 거의 없진 않아요. 없진 않네요. 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제가 느꼈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서 군산이나 군산이 전주를 전용도를 타게 되면은 150, 160 밟으면은 가는 시간을 충분히 10분 이상 충분히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 경우를 한 번 겪은 게 아니라 한 번 겪었다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도 언뜻 보면은 이게 예상치 못하게 이게 행운이죠. 이거는 손님을 군산에다 모셨는데 먹자골목으로 한 2km 걸어가야 하는데 걸어가려고 하고 기분은 나쁘지 않죠. 3만원대 구간을 이제 왔으니까 걸어가고 있는 찰나에 다시 전주에서 군산이 뜨거나 군산에서 전주가 뜨거나 군산에 익산이 바로 배차 반경 200m 안에서 이게 뜨는 거랍니다. 그리고 2달이나 그런 게 있어요. 분명 있으니까 뜨는 거죠. 술집이. 그런 경우가 아주 자주는 아니어도 보니까 이게 종종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바뀌더라고요.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조바심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이제 이 속도가 150 평소에 밟았다면은 110, 120을 밟는 이유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만약에 내가
이 손님을 기존에 150을 만약에 밟았다면, 밟고 나서 손님을 빨리 모셨다면, 빨리 모시고 나서 똑같은 위치라고 치면, 모신 위치가 거기에서 수성동 롯데마트로 간다고 예를 들면, 거기를 이미 걸어서 이제 한 10분 이상을 단축했으면 그 거리는 충분히 그 시간 안에 걸 수 있거든요. 그죠? 이미 수성동에 롯데마트에 도착했겠죠. 근데 그 롯데마트에 도착했다 해도 거기가 번화가라고 해도 콜이 이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또 이제 그것이 시내콜인가 시외콜인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빨리 도착했는데, 빨리 도착해서 더 많은 콜이 떨어지기 전에 더 많은 콜수가 있는 시간에 더 좋은 기회를 얻자 해서 빨리 가서 빨리 조금 가속을 해서 갔는데, 그리고 수성 롯데마트까지는 갔다. 원래는 이 상황이잖아요, 속도를 냈으면. 그래서 수성동에서 콜을 잡자는데, 그냥 어느 순간 이 앞에 있는 물체의 위험성, 그러니까 전용도로에서 그 위험성을 알고, 제가 위험성을 알고 이 속도를 좀 높이면 이게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어느 순간 속도를 좀 줄인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손님을 모시고 나서 수성동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몇 걸음 밟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몇백 미터에서 바로 전주콜이, 군산에서 전주콜이 뜨고 군산에서 익산콜이 뜨는 거를 제가 상황을 겪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딱 하나 이거였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과속해서 시간 10분 이상을 단축해서 왔다 그러면 나는 이미 수성동에 갔어요. 그러면은 이 콜은 내가 원래 120에 와가지고 천천히 터벅터벅 걷는 시간에 잡은 거잖아요. 만약에 과속을 했으면 그 콜은 나한테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느껴지더라고. 그냥 과속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딱 그냥 나의 안전을 위해, 손님의 안전을 위해서 한 110에서 120 사이로 전용 구간, 한 보통 밟으면 막 10분 20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구간인데도 그냥 천천히 왔는데도, 어느 순간 왔는데 이렇게 거의 한 2km를 걸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천천히 오므로 인해서 나한테 그냥 내가 지나쳐 갈 수 있는 이 콜을 늦게 왔는데, 내 그 시간대에 콜이 나한테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주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9개월 차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게. 그러면은 그것도 쌓이다 보면 그것도 돈이 되는 거고, 돈 차원을 떠나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속도가 빨리 와도, 그러니까 아니, 운이 안 맞으면 뭐 거기까지 걸어 나가야 해서 또 거기서 또 기다려야 하는 거고, 목적골목에 갔어도 잡았어도 이제 시내 구간을 탈 수가 있고, 또 시내 구간을 탔어도 어디 조금 깊은 도로로 가면 또 거기서 또 걸어 나와야 할 수도 있는 건데, 손님이 대화를 원해요. 그 전용 구간에서도 뭐 대리기사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기를 원해서, 이 기사 일에 대해서 이 기사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의도에서 물어보는 경향도 좀 있어요. 참 힘든 경우가 막 무슨 일 하냐고까지는 안 물어보는데, 그런 경우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대체로 그냥 살아가는 얘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전용 도로에서는 자연스럽게 속도 줄일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손님하고 저는 맨 처음에는 그 손님이 대화를 시키면은, 맨 처음에는 저는 조금 이 대화를 하는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앞만 보고 저기 해도 대화를 하다 보면, 운전할 때는 운전만 신경 써야 돼요. 그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100%라면은 이 모든 100%가 운전에는 안 가죠. 대화 쪽으로 기가 가니까.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안전 운전을 하려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 그때는 솔직히 대화를 이쯤에서 조금 그만했으면 싶은데, 손님은 막 더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긋하신 거죠. 급하게 가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나름대로 또 안전하게 가기를 원하시고, 또 제가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좀 이 말이 이렇게 통해서 즐겁다라고 생각하셔갖고 나중에 내리실 때 돈만 원 주시고 바라지는 않는데, 주는 걸 어떻게 또 맨 처음에는 거부하죠. 근데 그분들은 주려고 마음 드신 분들은 거부 3번 4번 해도 땅에 돈 던지고 가는 것 같지 절대 안 받습니다. 다시 자기 이 호주머니에 넣지 않습니다. 줍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좀 오고 가면은 얼마큼 갔으면 이제 끝났으면 싶은데도, 이제 속도는 계속 줄이고 가니까 저한테도 맨 처음에는 이제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에
끝내고 싶은데 손님이 오히려 더 재미를 느끼셔가지고 막 대화를 막 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저기 잘 해왔는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태까지 발 맞춰서 이렇게 포즈를 맞추고 이렇게 대화를 해왔는데 그죠 하면서 여튼 간에 손님도 재밌어갖고 하는 건데 그때 맨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이러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은 들었죠.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진 상황이죠. 그랬는데 마음을 비우게 된 게 그렇게 해갖고 늦게 갔는데 늦게 가서 조바심 늦게 갔는데 내가 원래 빨리 왔더라면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을 텐데 늦게 옴으로 인해서 그냥 걸어가는 도중에 이게 늦게 와서 이 시간대 이게 나한테 왔다는 것이 몇 번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속도를 가속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가속도 이제 이제 속도를 어느 정도 높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 가속도.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가속을 안 해도 가면은 이게 맞으면은 이게 되는 거고, 안 맞으려면은 길을 써도 안 맞는다는 것이 그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운전할 때 지금 서두르지 않습니다. 손님들을 대화하시면은 예 하면서 그냥 다 하면은 저는 보통 보면은 손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를 타시면은 중간에 이제 돈을 빼신다거나 그건 어쩔 수 없죠. 현금이 없으니까 대리기사한테 돈을 줄 현금이 없고 계좌 이체를 해준다고 하면은 되는데 계좌 이체도 안 되는 상황이면은 중간에 편의점에 서서 저희도 돈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제 편의점에 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손님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손님은 약간 이제 다른 기사님들한테는 좀 민폐죠. 차 한번 타셨으면은 급한 일이 아닌 이상 도착지까지 가려면은 가는 동안에 웬만하면 차 세우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저도 담배 피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 담배를 하나를 빌린 것도 이제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기 해서 좀 돌라면 기꺼이 드리거든요. 저는 손님 옆에서는 절대 담배 안 피죠. 피라고도 안 핍니다. 그래도 제가 모신 손님인데 근데 뭐 담배를 산다는 이유로 중간에 써서 이게 딱 펜스 앞에 이렇게 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솔직히 손님이 운전기사를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담배 한 가지 운전하는 동안 한 모금 두 모금 뭐 스트레스가 받으면은 이게 핌으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가 날아간다고 하면은 날아갈 수 있겠지만 이게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대리기사 입장을 좀 생각해 줘야죠. 근데 저는 그것도 개의치 않아요 지금은. 예. 근데 그 담배 한 대 피고자 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잠깐 세워두려고 하고 편의점 가서 담배 사면 바로 사집니까? 그 앞에 손님 있으면 그 사람들 다 계산해주고 나서 담배 고르면은 담배 바로 계산됩니까? 찍고 어찌고 거스름 남겨주면 거기서 바로 몇 분 지나가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솔직히 대리기사님들한테 그거는 그 정도는 민폐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 정도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담배 그냥 집에 가서도 필 수 있는 거고, 정 그렇다면 옆에 기사님한테 담배 피시냐고 해요. 그냥 하나 얻어 피는 게 그게 낫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거기도 제가 도인은 아닙니다. 제가 모든 걸 통달하고 이걸 모든 걸 긍정적으로 일부러 보려는 건 아닌데 저는 그것도 그냥 좋게 그냥 나가요. 어차피 이 손님은 여태까지 모시고 왔잖아요. 좋은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그 부탁이 큰 부탁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시간도 이것도 내가 맞아야지 이게 나한테 되는 거지. 내가 말씀드렸지만 길을 쓰고 내가 한다고 해도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뭐 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하시고 오세요. 손님이 그러면은 그냥 오늘은 그냥 이런 손님도 만났다. 그래요. 그냥 흔쾌히 그래요. 그리고 소변 마렵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술 드신 분들 그 양이 안에 지금 차 있는 양이 있는데 당연히 내려드려야죠. 그런 거는. 그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방출하느냐가 문제인데 얼마 안 됐는데 보통 장례식장 놀이라는 좀 그네요. 또 돌아가셨는데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장례식장을 조금 알아두는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걸어가는데 장례식장 콜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배차를 받았어요. 받아갖고 차도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술을 엄청 드시더라고 손님이. 장례식장 가갖고 술을 그렇게 깨워도 도착해갖고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의 술을 드신 거는 제가 그 장례식 그분 삶에 대해서 2차 저차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렇게 몸을 가늠지 못할 정도로 그 장례식장 가서 술 드시는 것도 그것도 장례식장 그 상주분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저기 하고 술 드시러 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나질 않으세요. 제가 깨우는 방법이 있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자분한테는 절대 써먹으면 큰일 납니다. 감옥 갑니다. 그래갖고 있는데 그 지하로 들어가갖고 이제 좋은 아파트인데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 요즘 아파트들은 지하에서도 담배 피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하 주차장도. 그런데 얼마나 드셨는가. 그냥 지하 차는 이제 새벽이니까 차는 다 많이 받쳐져 있죠. 근데 이제 사람은 이제 별로 안 다니지만 물론 CC 카메라는 다 있겠죠. 분명히 잡혔겠죠. 물론 뒤쪽이 잡혔으니까 이제 그런 심한 부분 노출은 안 됐고 이제 벽 쪽에다 기둥에다 이제 도착하고 나서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태였는데 배출을 하시는데 소변을 배출하시는데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상 갖고 이 시간을 재고 있겠습니까? 1분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 와 나 진짜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 다 배출하면서 그게 끊기는 소리도 안 들려요. 계속 나온 소리예요. 왜냐면 이제 땅바닥에 이게 똑똑똑 소리가 나잖아요. 벽에 한다고 해도. 근데 이제 1분 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여태까지 참고 있었을까. 깨워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무의식이면 다 그냥 쏴버렸을 것 같은데. 나 진짜 처음이에요. 그렇게 오래 한 진짜 조금 과정에서 3분? 진짜 나 놀랬어요 그때. 근데 제가 처음으로 그때 돈이 어머님이 항상 그랬는데 돈이 더럽다라고 더럽다 돈이 왜 그러냐면 이제 그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가는 거니까 그 사람의 손이 이제 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우리들 어렸을 때 보면 돈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손으로 갖고 놀고 심할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어머님들은 돈 더러우니까 만지지 말라 손 씻어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래도 여태까지 43살 될 때까지도 내가 이게 느끼는 거지 옆에서 평생 말해봤자 모르잖아요. 돈이 그게 상식적으로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 손도 거치는 게 돈이고 저 사람 손도 거치는 게 돈이고 온 우리나라를 다 도는 게 돈인데 이 한 장이 지폐 한 장이. 근데 나는 나이 43살 먹고 돈이 그렇게 더럽게 느껴진 적이 그러니까 이렇게 더럽다 그러니까 말로만 더럽지만 이게 돈이 그렇게 더럽다라고 또 말씀드리기도 그러네요. 돈이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그게 찜찜함을 느꼈던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줌을 좀 그래. 소변을 진짜 3분 넘게 본 것 같아요. 보고 나서 돈을 안 받았잖아요.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전주 시내 구간이었는데 그게 15,000원에 떴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구간이 시내가 어쩔 때 콜이 이제 안 잡히면 그게 돈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주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군산 8,000원이면은 수수료 2,500원이잖아요. 만원으로 올라도 수수료 2,500원만 가져간다 했잖아요.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전주도 기본 만원이지만 어쩔 때 보면 콜이 안 잡히거나 빨리 가기를 원하시는 손님은 15,000원까지 올릴 때가 더 종종 있어요. 종종 있다고 해서 그 15,000원이 대리기사가 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전주 구간은 15,000원을 받는다고 해서 전주구는 수수료가 7,000원이기 아니 3,000원이기 때문에 만원에서 3,000원 빼면 7,000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리기사가 그 손님이 15,000원이 올랐다고 해서 그 5,000원 부분은 수수료를 터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2,000원을 갖는 거죠. 땡 잡은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조금 길 거리는 있겠죠.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평소에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서 7,000원을 가져야 할 구간인데 수수료 제외하고 나서 12,000원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덜어는 12,000원은 아니어도 만원 정도 남는 경우가 있답니다. 익산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종종.
말하고 싶은 게 그때 이제 있는데 달랑이 15,000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지금 콜 부르면서 15,000원을 불렀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누가 불러줬는 거 어쩌는 거 모르지만 얼마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이제 이게 소변 다 볼 때까지 이제 기다렸으니까. 근데 막 얼마 말도 한거지 취했으니까 얼마냐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돈 안 주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냐고 하니까 딱 이게 그러니까 여튼 지폐가 2장 이상은 나와야지 않아요. 그죠? 만 원이면 한 장이니까 만 원이면 한 장이니까 만 원 한 장 꺼내면 되고 만약에 5만 원을 줘도 5만 원 한 장 꺼내면 되는 거고 그 기분이 좋은 거죠. 이제 15,000원이니까 근데 이 받으면서도 이제 찜찜한 상황이 된 것이 여튼 한 장 이상을 받아야 하니까 15,000원이니까 그분께서 이제 2만 원을 주시든 15,000원을 주시든 할 거 아닙니까? 저희 5만 원을 주셨으면은 좀 낫겠는데 2만 원을 꺼내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갑을 이렇게 딱 펴가지고 이렇게 이제 벌리셔야 할 겁니다. 이쪽에는 만 원이 들어있거나 이쪽에는 1,000원이 들어있거나 이쪽에는 만 원이 들거나 5,000원이 들거나 여튼 분리는 해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은 분들도 있고 손님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일부러 부른 건 아닌데 술을 이렇게 드셔갖고 막 분간을 못 하세요. 보면은 돈을 막 그냥 만 원 놓고 5만 원 놓고 막 그렇게 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잘못 주시면은 이게 잘못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하면은 이렇게 다시 드리고 모자라면은 잘못 주셨다고 말씀 더 받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갖고 이제 15,000원을 받아야 하니까 이제 2만 원을 주시려고 한 거죠. 돈이 이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술이 취하고 막 이러고 있고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봤던 것이 소변을 봤잖아요. 소변을 하면 이 지퍼를 내려야 하잖아요. 그 상식 아닙니까? 지퍼 안 내리고 어떻게 소변을 봅니까? 안 그러면 옷에 다 정리하는 거고. 지퍼 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써야지 않습니까? 남자의 특성상 그 소변을 보려면은 이거 이러면 하면 되나? 이런 데서 모르겠네. 이 남자의 특성상 소변을 보려면은 이 밖으로 꺼내야 하잖아요. 그죠? 꺼내야 하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꺼내집니까? 안 꺼내집니까? 안 꺼내지죠. 지퍼 내려도 안에 속 팬티도 있을 테고 물론 노팬티로 다니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꺼내야 할 거 아닙니까? 뭘로 꺼냅니까? 그거 발로 꺼냅니까? 손으로 꺼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좀 짧게 썼다면 몰라요. 3분 가까이를 이렇게 소변을 보고 이러고 얼마나 이게 튀겼을지도 모르고 제가 막 이렇게 싸는 거 보지도 않았지만 그러고 나서 15,000원이라고 하니까 2만 원을 찾는다고 그 손으로 입에다 이렇게 하고 이러고서 찾는데 그걸 딱 보니까 나 그러니까 여기 이래서 엄마가 돈이 더럽다고 했나라는 생각이 참 대리기사 하면서 진짜 이게 몸으로 이게 체득한 것이 정말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이 돈 차원을 떠나서 진짜 얻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래서 돈이 들었구나라고 사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막 결벽증이 있거나 한 건 아닌데 모든 걸 봤잖아요. 소변을 보고 나서 하고 나서 막 비틀거리면서 그 돈을 그 손으로 지갑을 꺼내고 지갑으로 이렇게 손으로 지갑을 벌리면서 돈을 찾는다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 걸 그 돈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그 돈을 버립니까? 따뜻하게. 내가 지금 돈 벌려고 하는데 그거 버립니까? 거기 뭐 수도가가 있습니까? 또 수도가가 있다고 해도 그 돈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뭡니까? 제가 거기 살 수 있는 방법은 제 지갑 안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넣을 수밖에 없는데 저도 제 지갑 안에는 전 딱 이렇게 구분을 해뒀습니다. 이거 하나면 그죠?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딱 2개 있다면 만 원은 딱 이쪽에다 놓고 만 원 이상 이쪽에다 놓고 1,000원은 보통 이쪽에다 놓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게 딱 이제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는 이제 만 원을 조금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갖고 올 때 많이 갖고 나오는 저기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손님을 3분 만났는데 신흥골 탔는데 3분 다 5만 원짜리를 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만 원짜리를 막 20개 갖고 다니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그렇게 하면 또 머피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나올 때는 원래는 맨 처음에는 그냥 한 돈 4만 원 갖고 다니는데 맨 처음에 나올 때 한 만 원짜리 한 8개 정도 갖고 나와요. 나오는데
그날따라 이제 손님들이 5만원짜리 주지 않고 만원짜리를 많이 줘갖고 이제 바로바로 이제 다 일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해갖고 이제 아침에 통장에 넣던 거 하잖아요. 그 안에는 모든 돈들이 제 지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돈하고 제 돈이 있는데 만원짜리가 그날에 좀 있었거든요. 여튼간에 이거는 만원짜리는 이 만원짜리 놓는 곳에 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두 장을 넣었는데 이제 저는 손님한테 제 거 이제 1,000원짜리 5장이나 5,000원짜리 있으면 그걸 남겨드렸죠. 그리고 이제 2만원을 받은 거죠. 근데 내 만원짜리 있는 곳에다 이걸 넣으려니까 제 결벽증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다 모든 것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넣으려니까 엄청나게 찝찝한 거예요. 찝찝하고 내 지갑이 찝찝한 걸 차원을 떠나서 이 손 자체가 제가 참 이럴 때는 금연 같은 거 하는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특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딱 하면은 담배를 딱 피는 특징이 피는 시간이 보면은 딱 손님을 한 꼴 딱 배차하고 이제 모셔다 드리고 나면 제가 딱 나오면서 담배 한 대를 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배차가 없을 때는 딱 이제 이렇게 그때 한 번 피고, 그러니까 이 손님을 모시면은 전 다 담배를 하는데 이렇게 피는 습관처럼 된 거예요. 이게 된 거라 이제 지하도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갖고 밖에서 이 담배를 펴야 하는데 손님이 건네주는 돈은 받았고 이 받은 그 돈에는 손님의 그런 약간의 그것이 묻어 있다는 생각이 제 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돈은 제 지갑에 놨으니까 어차피 분리는 했어요. 만약에 통장에 넣으면 이 돈보다 넣자 통장에. 그리고 이게 제가 분리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 이것보다 넣자라는 생각을 해놓고 이렇게 내가 이것보다 넣자라는 했는데 이 손이 얼마나 집중합니까? 수도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담배를 피려는데 손님 모시고 이제 기쁜 마음에 담배를 피는 거죠. 어쨌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스트레스 받았다고 한 대 피고 두 대 피고 하는 건데 이 손으로 담배를 가방 맞다 담배도 제 가방에 있네요. 클래스백에 라이터도 있고 이 주머니에다 안 넣으니까 전 주머니에다는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그래갖고 담배를 이제 우선 깍은 그나마 나왔어요. 근데 이게 꺼내니까 한 개피를 꺼내야 할 거 아니에요. 꺼내는데 왜 이렇게 찝찝해요. 그리고 이 담배 한 모금 빨고 끝납니까? 몇 모금 빨아야지. 전 담배를 좀 빨리 피는 성격이지만 그래도 몇 모금 빨아야 하잖아요. 몇 모금 빠르는 동안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이렇게 잡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손이 지금 뭐예요? 지금 그 돈을 만지는 손이잖아요. 이게 필터를 이렇게 하면은, 필터를 잡으면 이 정도가 담배가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쭉 해갖고 이렇게 빠는 건데, 지금 이 손님의 이런 모든 그런 병균이나 뭐들이 지금 이렇게 빠는 순간 이 가까이 있다는 생각에 담배는 패야겠고, 안 피지는, 손 씻을 데 없으면 그냥 계속 담배 못 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담배 피고 싶은 마음은 있고. 이 필터하고 필터를 잡은 내 이 손가락하고 이거는 이 정도 차이고. 그러니까 막 일부러 냄새도 안 나죠. 안 나는데도 막 나는 것 같고. 그잖아요. 사람이 이게 다 모든 걸 본 상태에서 그게 안 느끼시겠습니까? 근데도 담배 피면서도 그렇게 찝찝하게 담배 피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이래서 들었구나라는 거를, 돈이 깨끗하지가 않다는 거를, 진짜, 이게 이게 그냥, 그런 것도 처음으로 느낀 거고, 담배도 피면서 담배는 피면서 뭔가 그래도 좀 이게 뭐가 좀 이렇게 해소되는 그런 맛이 있는데, 피면서도 그런 것도 이전보다 느꼈던 것보다 한 20%나 느꼈나?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 담배가 있습니다. 이 담배 보여주면 안 되는데, 담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담배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여기 필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 정도 잡고 이렇게 피잖아요. 거짓말하고 그때는 이렇게 펴잖아요.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최대한 내 손을 내 입에 안 들려고. 나 진짜. 그러면서도 그 담배도 한 가지도 대리기사한테는 얼마나 그 소중한 돈인데 그것도 나름대로 피면서도 나름대로 그 상쾌함을 못 느끼고 제일 집중하게 담배 핀 날도 그날 처음이고, 돈이 이래서 깨끗하지가 않구나도 느꼈던 게 그때 처음입니다. 어떻게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길어져서 뭘 했네요. 이 동영상도 그냥 보시는 분은 보시고 안 보시는 분은 안 보시고, 찍었으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제 날라간 시간이. 또 올릴 것 같습니다. 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문대로 샜는데, 오늘 주제 절대 가속하지 마.
마세요라고 올리겠어요. 시외 구간 타실 때 과속 절대 과속하지 마세요로 기사 대리기사님들 절대 과속하지 마세요로 주제 올리겠습니다. 과속 안 할 수는 없겠죠. 규정 속도가 있으니까 그 이상은 넘어가는데 그래도 막 휑휑 어떤 손님 얘기 들으니까 뭐 게이지 끝까지 아니 게이지가 아니라 속도계 끝까지 막 밟았다는 손님 막 덜덜덜 떨었다는 손님 말씀도 있고 그것도 좀 과장이 됐겠죠. 뭐 스포츠카도 아니고 뭐 이게 계기판이 막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밟혀지는 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여튼간에 과속을 해도 너무 지나친 과속은 하지 말자로 오늘 대리기사님들 시외구간 타시는 분들 왜냐하면은 이거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웃음이 나왔는데 여튼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킥보드 기사님들 뒤에 조명 반짝인 거 전멸되는 거 반짝반짝 꺼졌다 켰다 하는 거 무조건 다르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의는 아니더라도 킥보드 기사님들 상의는 항상 밝은 거 입으시길 바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영상에서 시외구간 보통 시외구간 타시는 분들 속도 과속하더라도 도에 지나치지 않게 과속 그러니까 전방에 저기 뭐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정도는 될 정도의 속도까지는 그 대비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까지는 올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고 나면은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여튼간에 이 동영상도 올리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